그렇게 안 했어. 올버컴 테크닉. 따라해봐. 따라해봐. 싫어? 네. 그럼 나가. 아니에요. 유급해. 네. 올버컴 테크닉. 오버컴. 그래 좋아요. 자, 오버컴이죠. 자, OC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버컴 테크닉을 의미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 위로 자른다. 빛 위로 자른다. 그래서 빛 위로 잘라주는 걸 저희가 오버컴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시저 오버컴이 있고요. 클리퍼 오버컴이 있어요. 그래서 SOC, COC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두 가지 테크닉은 둘 다 빛 위로 자르는 테크닉인데 중요한 건 이걸 왜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하죠.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머리를 자를 때 단면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빗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단면을 만들 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렌즈는 스퀘어 쉐입을 기반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이 빗을 통해서 면의 단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면 자, 오버컴 테크닉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가로 테크닉 같아요? 세로 테크닉 같아요? 호리존탈 테크닉 같아요? 버티컬 테크닉 같아요? 오버컴 테크닉은? 홈을 호리존탈로 잡으면 호리존탈 테크닉이고 홈을 버티컬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버티컬 테크닉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크로스 체크 개념으로 쓰는데 그래서 시저 오버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리존탈로 많이 작업하고 시저 오버컴 말고 클리퍼 오버컴 같은 경우는 버티컬로 많이 작업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호리존탈 테크닉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머리를 잘랐어. 그러면 튀어나오는 요철도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쵸? 요철 튀어나오겠죠. 호리존탈로 하니까. 그럼 이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컬로 들어가서 작업해서 이렇게 작업해 줘야 이 요철들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시저 오버컴 한 뒤에 튀어나오는 거는 클리퍼 오버컴으로 제거해 주는 거고 클리퍼 오버컴을 했는데 튀어나와 요철이 생겼어. 그럼 뭘래요? 시저 오버컴으로 제거해 주는 개념으로 가서 상호로 이제 크로스 체크 개념으로 봐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각각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실제로 스퀘어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놓고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적용 순서로 놓고서 보면 되죠. 자, 두상이 둥근 두상에서 저희가 머리를 자른다고 했을 때 둥그러지는 포인트 보면 요 포인트 둥그러지고 여기 포인트 둥그러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둥그러지는 포인트가 가장 높은 포인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저 오버컴이나 클리퍼 오버컴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둥그러지는 각각의 포인트가 1번 순서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자, 백에서 시작해서 사이드로 오는 거랑 백에서 시작해서 사이드로 이렇게 오는 거랑 사이드에서 시작해서 백으로 오는 거랑 두 가지가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두상에서 우리가 두상을 위로 쳐다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두상을 위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위에서 쳐다보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사이드부터 사이드 1번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깎으면 모양 자체는 직사각형이 돼요. 그럼 두상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져요. 두상이 길어져. 그러면 사이드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곧 뭘 의미해요? 고객님의 두상을 어떻게 보이고 싶을 때? 길게 보이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들 리프컷 했을 때 이렇게 앞머리 나오고 옆머리 이렇게 흘러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감기잖아요. 그럼 두상이 길어 보여야 돼요? 짧아 보여야 돼요? 짧아 보여야 돼요? 길어 보여야 돼요? 길어 보여야 입체감 있게 이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동양인들 두상의 특징이 이 부분이 짧아요. 서양인에 비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넓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남자 두상 보완을 하려면 백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사이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사이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서 대부분 다 맨즈나 바버를 하시는 분들은 사이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1번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길어지고 여기는 짧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짱구 두상으로 반대로 이 길이는 넓어지고 이 길이는 짧아진다. 그럼 이런 건 어떤 사람들한테 써먹으면 좋을까? 두상이 이렇게 너무 긴 사람들, 좀 더 줄여줘야 되는 사람들, 그런 기준으로는 이제 백부터 시작해서 사이드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OC 테크닉 써서 저희가 작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작 포인트. 시작 포인트 중요하고
자, 스퀘어를 만드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발의 위치도 놓고 보면은 발의 위치도 무조건 수평 이동. 발의 위치도 수평 이동 이렇게 놓고 보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발의 맨즈를 자르는데 발의 위치가 이렇게 두상을 따라 돌아간다. 그러면 쉐입이 뭐가 돼요? 라운드가 되겠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수평 이동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놓고 봐요. 그럼 저희가 이제 맨즈 자를 때 3대 원칙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자, 시저 오브 콤이랑 클리퍼 오브 콤 썼을 때 시저 오브 콤은 호리존탈 테크닉, 클리퍼 오브 콤은 버티컬 테크닉. 두 번째는 시작 포인트는 두상이 길어 보이고 싶다면 사이드 시작, 두상이 짧아 보이고 싶다면 백부터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디 포지션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한다? 무조건 수평 이동해서 투 포인트 이동으로 잘라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플라이털 본 위치 선정하는 마지막 디자인에서는 1번 위치, 자 2번 위치, 3번 위치 이렇게 나눌 때 오늘 자르는 스타일은 숏 스타일이거든요. 숏 가일 자를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위치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1번, 2번, 3번 중에 숏 가일 할 거야. 그러면 두상이 넓어 보이는 게 중요해? 아니면 네모네 보이는 게 중요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동그래지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상은 둥그러지니까 두상을 나누는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두상은 둥그레질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를 파먹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1번 위치는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안으로 짧아지는 거야. 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두상이 튀어나오는 2번 위치에서 작업한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들어가는 순서 설명해주고 바로 테크닉적으로 구현해주면 자, 두상 위치로 봤을 때 1번, 2번, 자 3번, 4번 이렇게 진행되고요. 여기에서 백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뒤에서 보면은 자, 백으로 다시 돌아와서 뒤에서 보면 여기에서 뒤에서 놓고 봤을 때 자,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작업된다고 기억하고 하면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테크닉적으로 구현해서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오버콤 테크닉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클리퍼 콤도 있고 커트 콤도 있는데 오버콤 테크닉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콤은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등이 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에 홈이 있으니까 이 모양대로 머리가 잘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다 어떻게 돼? 울겠지. 그래서 보통 OC 테크닉을 사용할 때 저희가 추천하는 콤은 등이 평평한 콤. 그래서 실제로 맨즈를 자를 때 많은 사람들이 쓰는 콤들 보여주면은 이런 콤을 많이 써요. 이런 콤. 왜? 여기 보면은 등 평평해요? 안 평평해요? 평평하죠. 그럼 들어와서 잘렸을 때 이 단면대로 잘리니까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맨즈 자를 때는 이런 콤은 쓰진 않아요. 근데 나는 콤이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럼 써도 돼요. 단 대신에 단면이 울퉁불퉁하고 클린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콤 사용하고 콤을 사용했을 때 콤 잡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주면은 콤을 잡을 때는 자 이렇게 가위 해봐요. 가위 왼손으로 가위한 상태에서 중지가 콤 가운데 올라온 상태에서 콤을 잡고 앞뒤로 이렇게 눌러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그때 어떻게 작업하냐면 자 이렇게 세워서 자르면 여러분들 뭐 될 것 같아요? 테크닉? 레이어 되겠죠. 플랫 레이어 되겠죠. 자 이렇게 밖으로 빼고 자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라듀에이션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두상을 스퀘어로 만들 거면 플랫 레이어가 유리할까? 그라듀에이션이 유리할까? 아니지. 플랫 레이어로 자르면 두상이 둥그니까 위에 부분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지. 위에를 살짝 길이를 줘야 눌렀을 때 스퀘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라듀에이션 이 포인트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만 놓고 보여주면 이렇게 보면 돼. 봐봐요. 이거 잘 봐. 진짜 중요해. 어깨를 팔로 쭉 폈을 때 저희가 남자 머리에서 파먹는 이유가 뭐냐면 잘 봐봐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멀어지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 볼게. 그러면 두상이랑 가까워져 멀어져? 가까워지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자를 때 이렇게 놓고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팔 포인트, 어깨 포인트보다 낮은 상태에서 오버콤을 하면 잘 봐봐요. 지금 멀죠? 자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 가까워지죠. 그럼 파먹어 안 파먹어?
파먹지. 근데 여기 잘 봐봐봐.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오면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지죠. 그러면 다시 포지션 올려서 자 높인 상태에서 어깨랑 동일 높이에서 보면 잘 봐봐봐요. 올라가면은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지죠. 그럼 팔을 폈다라는 전제에서 남자 머리 자를 때 이런 부분들을 파먹거나 중간을 파먹는 이유는 뭐겠어? 바디 포지션이 높이가 안 맞는 거지. 기본적으로 시조브 오버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식으로 시조브 오버콤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시조브 오버콤 할 때 기본은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어깨 높이에서 위로 올라가냐 위로 올라가냐 이게 중요해. 자 어깨 높이보다 낮은 상태에서 오버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확정적으로 100% 파먹죠. 위로 갈수록. 그쵸. 암만 콤을 이렇게 밖으로 뺀다고 하더라도 파먹겠지.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높이로 어깨 높이로 설정해 놓고 헤어라인 기준으로 멀어지냐 이것만 체크해 보면 돼. 멀어지니까 이 자리에 서서 자르면 무슨 짓을 해도 파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연이랑 이쪽으로 올래?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거기 안 보여. 보여주기 힘들어. 그리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 오버컴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고객과 나의 바디 포지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라운드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자르면 짧아지겠죠. 뒤에 짧아지겠죠.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자르면 앞에 짧아지겠죠. 어떻게 서 있어야 돼? 정확하게 수평으로 잘라줘요. 그리고 남자 머리 자를 때는 어깨 빼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이게 테크닉 구현할 때 어깨에 걸리면 사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럼 잡아놓고 두 가지만 먼저 세팅하면 돼.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수평이 되는 위치냐. 이렇게 서면 뒤로 라운드, 이렇게 서면 앞으로 라운드 되고 이 높이가 너무 낮으면 파먹고 이 높이가 높아야 위에가 안 잘린다. 이 기준으로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잡아줘요. 자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테크닉 들어갈 건데 자 테크닉 들어갈 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잠시만요. 테크닉 들어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굵은 쌀 쓸 건지 얇은 쌀 쓸 건지 봐야 돼요. 시저 오버콤, 클리퍼 오버콤은 둘 다 얇은 쌀 안 써요. 굵은 쌀 써요. 굵은 쌀. 왜냐면 얇은 쌀 들어가면 텐션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텐션 걸리지. 텐션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안 걸리지.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 시저 오버콤 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젖으면 머리카락 이렇게 뭉쳐요 안 뭉쳐요? 뭉치죠. 뭉치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마른 상태에서 잘려서 이렇게 잘렸을 때 단면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시저 오버콤, 클리퍼 오버콤은 젖은 상태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클리퍼 오버콤이나 시저 오버콤 할 때 세 개의 원칙 설명해주면 첫 번째는 내가 서 있는 포인트에서 팔을 쭉 폈을 때 멀어지는지 체크. 멀어지는지. 혹시라도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었을 때 두상에서 너무 낮아서 가까워진다. 그러면 구렛나루 길어지고 위에 짧아지니까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럼 위치 먼저 체크. 올라가는 위치 체크하고 두 번째 원칙은 스퀘어로 정확하게 서 있느냐. 이렇게 서 있으면 앞으로 길어지고 뒤에 짧아질 거고 이렇게 서 있으면 뒤에 길어지고 앞에 짧아질 거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린 상태에서 어떤 살로 자른다? 굵은 쌀로 자른다. 이거 놓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머리를 잘라서 보여줄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바디 포지션은 무시하고 자를게요. 그리고 핑거 포지션도 무시하고 자를게요. 자 맨즈를 자를 땐 중요한 건 다이애고널 섹션이 없어요. 호리존탈 버티컬로만 잘라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저희가 가이드를 잡고 진행했을 때 콤을 대서 이렇게 그라듀에이션 각도를 먼저 생각해봐요. 그라듀에이션 각도 어느 정도 각도로 될까? 그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인콤하고 내가 잘라줘야 되는 가이드에 맞춰서 일단은 스퀘어로 먼저 커트. 가이드 커트 하나. 자 잡아서 커트 둘. 근데 이때 이 가이드를 잡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위로 들어서 두상 높은 데서 잡는 게 아니라 파리탈본 그 두정골 위치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떨어지는 위치 여기가 머리가 모이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자 스퀘어로 가이드 구간 설정해요. 자 이것보다 지금 길어져야 돼요? 짧아져야 돼요? 밑으로 갈수록? 이것보다 밑으로 갈수록 길어져야 돼요? 짧아져야 돼요? 짧아져야죠.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가이드 길이 형성되죠. 자 위로 길이가 길어지길 바라는데 내가 아직 테크닉이 미흡하다. 그럼 고개를 살짝
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잘릴 확률 어떻게 돼요? 적어지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섹션 들어가는데 자 순서 알려줬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간다 했죠. 자 콤을 눕힌 상태에서 넣어주세요. 넣어준 상태에서 정확한 위치에 들어갔으면 다시 콤 잡아주고 자 이때 비스탈이 가이드 방향으로 돼서 나올 때 가이드에 닿게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들어간 상태에서 조정했을 때 가이드까지 오게끔 그러면 여기서 가이질이 시작돼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자 아래에서 가이질 시작해요. 만나요. 만났으면 그 상태에서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서 위로 쭉 계속 올라와서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자 들어온 상태에서 잡고 가이질 시작해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턱 져요. 이렇게 무조건 한 번 들어갔으면 빗방향 잡아주고 잡아준 상태에서 가이질 하면서 만나고 자 스퀘어로 들어가서 위에까지 충분히 위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턱 안 져요. 그럼 잘랐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스퀘어를 만드는데 스퀘어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헤어라인 각도대로 먼저 콤이 들어가고 끝날 때는 가이드 각도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잘 봐봐요. 구렛나루 모양 맞춰서 콤 들어와요. 열어줘요. 그럼 여기에서 가이드 시작되고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에서 스퀘어로 이동 위로 엘리베이션 커트 이렇게 단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들어오고 다시 콤 각도 보고 헤어라인 각도 맞췄으면 그대로 갖고 와서 올라와서 커트.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위에가 길어져야 돼요? 짧아져야 돼요? 여기가? 위에가 길어지고 밑에가 짧아져야죠. 그래야 나중에 스타일링 했을 때 스퀘어 둥근 두상에서 이렇게 스타일링 만졌을 때 스퀘어한 느낌이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살짝 턱 지는 느낌이 드는 건 여기 뭐 이렇게 봤을 땐 턱 지는 느낌 생겨 안 생겨요? 뭐가 떨어져서 그래? 얘가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이건 신경 쓰면 안 돼요. 이 단면을 만드는데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돼. 그럼 잡은 상태에서 잡고 다시 스퀘어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땐 어떻게? 스퀘어로 나오게. 스퀘어로 들어간다는 건 각도는 헤어라인 각도대로 들어가지만 콤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가서 아웃될 때 어떻게? 엘리베이션에서 아웃. 자 그럼 여기서 1번 잘랐죠. 1번 잘랐을 때 느낌 이렇게 스퀘어로. 이렇게 스퀘어로 잡아야 돼요. 스퀘어 잡고 이제 2번 들어가요. 자 2번 들어가서 여기 잘랐죠. 자 3번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3번 들어가서 잘라야 되는데 저희가 다운콤으로 콤을 이렇게 잡으면 안 잘리거든요. 왜? 이렇게 들어가서 자를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오버콤으로 이렇게 잡아야 돼. 오버콤을 어떻게 잡냐면 따봉을 한 상태에서 콤을 이렇게 넣어요. 손바닥 부분에 들어가게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버콤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잡은 상태에서 내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살짝 기울여서 잡아주고 우먼컷 같은 경우는 고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맨즈에서는 움직여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 그럼 그 상태에서 콤 들어가고 헤어라인 맞춰서 들어간 상태에서 킵. 자 그럼 가이질 시작되면서 만나고 가이질 만났을 때 어떻게? 헤어라인 무시한 상태에서 다시 스퀘어로 올라와서 스퀘어로 쭉 작업.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상 따라가서 둥그레지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면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잡고 여기에서 면 만들어주는 느낌. 옆에서 수평으로 쭉 이어지는 스퀘어 라인 만드는 느낌으로 잡아서 커트에서 올라와서 아웃해서 이렇게 나와줘요. 그러면 지금 3번 잘랐죠? 3번 잘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잘라요? 4번, 5번 자르지. 4번, 5번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면 만들어준다는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서 쭉 면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가는 거야. 그래서 잡아준 상태에서 킵한 상태에서 들어오고 여기서도 스퀘어로 적용. 해서 위로 쭉 잘라줘요. 근데 강사님 이렇게 자르니까 여기는 자를 데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자를 데가 없대. 그럼 어떻게? 패스. 자를 게 없는데 어떻게 잘라? 자를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4번, 5번 구역까지 넘어와서 최대한 잡고서
최대한 스퀘어로 자를 수 있도록 해서 커트. 그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봤을 때 스퀘어 적용했잖아요. 이렇게 적용했잖아. 근데 두상이 둥그니까 모양은 어떻게 돼? 둥그러져. 그러니까 완전 면이 될 수는 없어. 왜? 두상이 둥그니까. 근데 뒤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면으로 자르니까 뒤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면이 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걸 봐야 돼. 자, 봐서 여기 부분 봐봐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둥그러지지 않게. 정면에 봤을 때 둥그러지지 않게. 정면에 봤을 때 둥그러지지 않게. 그럼 반대편도 이제 잘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편 자를 때 우리 알잖아요. 뭐 알아요? 지금 뭐 알아? 사용하는 순서 알지? 그럼 여기서는 콤 위치만 어떻게 바뀌는지 봐봐요. 자, 1번 위치 들어갔을 때 가이드. 가이드 어느 위치에서 잡아야 될까? 놓고 가이드 먼저 잘라줘요. 가이드 스퀘어 잡고 가이드 스퀘어 잡고 자, 마찬가지로 두정걸 위치에서 스퀘어로 가이드 잡아줘요. 그럼 가이드 잡혔고 이 가이드 위치에 맞게끔 잘라야 되는데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죠? 어떻게 잘랐어요? 튀어나온 부분만 잡고 1번, 2번. 콤 빗살이 가이드대로 들어오고 가이드 시작해서 만났으면 잡은 상태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가이드까지 컷. 다시 잘랐으면 1번 위치, 구렛나루 위치로 들어오고 들어온 상태에서 턴하면서 위로 엘리베이션 주면서 둘. 자, 마네킹 뒤쪽으로 왜 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네킹 뒤쪽으로 왜 밀어놨어? 왜 이렇게 밀어놨어? 똑바로 안 세우고. 위에가 짧아져야 돼, 짧아지지 말아야 돼? 짧아지면 안 되죠. 근데 똑바로 서서 자르면 짧아질 가능성 커요, 안 커요? 그지? 그러니까 미리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스퀘어로 잡아서 2번까지 커트.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같은 밸런스로 잘렸는지 체크하고 3번, 4번, 5번 가잖아요. 빗각도 잘 봐봐요. 여기 들어왔을 때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스퀘어로 들어오는데 빗각도만. 스퀘어로 딱 잡히는데 빗각도만 헤어라인 맞춰서 들어가는 거야. 그 상태에서 잡고서 엘리베이션 주면서 위쪽으로 하나. 다시 잡고서 엘리베이션 주면서 둘.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강사님 그냥 클리퍼로 자르면 안 돼요? 되죠? 안 될 건 없지. 근데 뭐가 바뀌어? 클리퍼로 자르면 얘들아? 클리퍼로 자르면 거칠어져, 부드러워져? 거칠어지. 왜 거칠어져? 단면이 너무 깔끔하니까. 근데 시저보콤 하면 단면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왜? 가위로 잘랐으니까. 그래서 스타일적 취향 차이예요.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클리퍼 오버콤으로 해도 돼. 근데 그거 이따 알려줄게요. 이따 알려줄 거고 먼저 중요한 거는 오버콤으로 먼저 자르는 거. 그럼 오버콤 잘랐죠?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좌우 밸런스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지. 구렛나루부터 떨어지는 느낌. 근데 사이드만 잘라놔도 지금 갑자기 엄청 맨즈 같아졌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백 작업할 건데 백 작업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 잘 봐봐요. 자, 사이드에서 스퀘어 만들었으면 백에서도 스퀘어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 스퀘어 만들 때 너무 짧게 자르면 뒤통수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내가 이 길이로 잘라야 되는지 잡은 상태에서 가이드를 먼저 하나 만들어요. 가이드 만들어. 그럼 여기에서 스퀘어 맞춰서 가는데 잘 봐봐요.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 먼저 인코밍하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대로 나오면 잡힐 수 있게. 그럼 잡힌 상태에서 가위질 시작하고 자, 여기서 만났어. 만났으면 엘리베이션 쭉 주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라운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 자, 그럼 마찬가지로 스퀘어니까 둥글게 가지 말고 면. 나 면 만들 거야. 둥그렇게 안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면. 다시 여기서 나 면 만들 거야. 둥그렇게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면.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면이죠. 면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면 들어갔을 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면이에요. 면. 그럼 반대쪽 자르는 거 바디 포지션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면 자를 때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자, 잘 봐봐요. 콤을 쭉 펼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스퀘어로 연결 하나. 그럼 여기서 자를 거야. 그러면 둥글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동해? 수평 이동 해서 커트.
여기서 둥글게 자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수평 이동 해서 수평 해서 자를 수 있게 잘라줘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 잘랐을 때 지금 특징 보면은 여러분들, 자 특징 보면, 자 스퀘어 잘랐고 스퀘어 잘랐잖아요. 그럼 뒤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스퀘어 돼 있거든요. 스퀘어 이렇게. 근데 내가 암만 스퀘어를 잘라도 중요한 거는 두상이 둥그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둥그러지는 거지. 그 둥근 느낌을 최대한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네모나게 만들어 이게 아니라 네모난데 둥근 느낌을 만들어주게끔 자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잘라서 스퀘어 일단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스퀘어 만들었으니까 여기 길어 안 길어? 길지. 그럼 그걸 어떻게 블렌딩 하냐면 한 번에 깎는 게 아니라 약간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약간 조각을 한다는 느낌으로 스퀘어랑 스퀘어를 부드러운 라운드로 연결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작업하냐면 잘 봐봐요. 자, 이쪽에서 라운드로 들어와서 한번 부드럽게 블렌딩 했어요. 코너 살짝 깎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부드럽게 들어와서 코너 살짝 깎아줘요. 좀 더 깎아야겠는데 그러면 다시 반대로 와서 코너 살짝 깎아주고 좀 더 반대에서 깎아줘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부드럽게 제거. 그래서 제거됐을 때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코너. 반대쪽 보면 제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이쪽 보면 제거돼 있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한 번에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두세 번에 나눠서 부드럽게 코너를 제거해 준다는 느낌으로 잘 봐봐요. 하나 제거했죠. 코너 살짝 제거해서 하나. 그럼 여기서도 들어와서 코너 살짝 제거해서 둘. 이런 느낌으로 제거해 줘야 돼요. 다시 여기서도 부드럽게 제거해서 셋.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스퀘어 컷이 돼요. 스퀘어 베이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퀘어 베이스거든요. 이렇게. 그럼 지금 테크닉 무슨 테크닉이에요, 여러분들? 호리존탈 테크닉이야, 다이거널 테크닉이야, 버티컬 테크닉이야? 먼지 먹어서 그래. 콧물 나오지. 진짜 콧물 나. 미안해. 지금 호리존탈이야, 다이거널이야, 버티컬이야? 지금 테크닉이? 호리존탈 테크닉이지.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요철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당연히. 왜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지. 안 나올 수가 없지. 무슨 말이야? 호리존탈로 잘랐으면 당연히 여기서 튀어나온 애들 나오지. 버티컬로 잘랐으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호리존탈로 잘랐으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럼 튀어나오는 아이들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크로스 체크 개념이 뭐라 그랬어? 반대 섹션으로 어떻게 한다고? 반대 섹션을 어떻게 한다고? 왜 대답이 없어 이 새끼들아. 반대 테크닉으로 어떻게 한다고? 크로스 체크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 크로스 체크 아니지.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 크로스 체크지. 그러면 여기에서 크로스 체크해서 제거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때 클리퍼 이용해서 크로스 체크 하는데 넣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자른 거 아니야. 순서 똑같아.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서 약간 머리를 기장을 자른다는 느낌보다는 튀어나온 아이들만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잡은 상태에서 요철 제거 하나. 자, 이번에도 둘. 순서 똑같아. 셋. 제거해주고 콤 방향 바꿔줘서 넷. 튀어나온 것만 정리. 들어가서 튀어나온 것만 정리. 들어가서 튀어나온 것만 정리. 들어가서 튀어나온 것만 정리.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로 버티컬 들어갔을 때 두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갔어? 스퀘어로 수평으로 갔지.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잘 봐봐. 그 각도로 잘 봐봐. 여기에서 들어갈 때 이렇게 라운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퀘어 들어가서 하나, 스퀘어 들어가서 둘, 스퀘어 들어가서 셋, 스퀘어 들어가서 넷. 지금 보면은 기장을 자르는 거야, 아니면 튀어나온 것만 자르는 거야? 튀어나온 것만.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좀 더 깔끔해져요. 이렇게 보면 단면 좀 더 깔끔해졌죠. 반대편 보면 좀 자연스럽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대편도 잘랐던 순서 맞춰서 튀어나온 아이들만 정리. 하나, 둘, 셋, 넷. 자를 거 없으면 자른다, 안 자른다? 자를 거 있으면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른다. 잡고 보면 돼. 그럼 여기서 사이드 하고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 백 하잖아. 백도 마찬가지로 버티컬로 들어가서
튀어나온 애들만 잘라줘야지. 나는 길이는 안 자를 거야. 그냥 깔끔하게만 잡아줄 거야 하는 느낌으로 잡고, 잡은 상태에서 튀어나온 아이들만 잘릴 수 있게. 이때도 콤각도 이렇게 꺾이면 파먹는다. 무조건 수평 됐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잘라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너 돌아가는 부분도 한 번에 자르지 말고 부드럽게 잘릴 수 있게 커트. 마찬가지로 이쪽도 코너 부드럽게 잘릴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넷 잘라서 부드럽게 잡아주면 돼.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잘랐을 때 나 근데 이거 잘 잘랐는지 못 잘랐는지 모르겠어 하면, 자, 이 길이는 여러분들 뭐 할 때 자르는 길이에요? 블렌딩 하는 길이야? 다운펌 하는 길이야? 다운펌 하는 길이지. 그럼 그때 어떻게 보면 돼? 드라이기로 눌러보면 돼요. 여기까지 자르고. 자, 드라이기 누를 때는 어떻게 누르냐면, 자, 롤 있잖아. 롤로 눌러주는데 이때도 둥글게 누르는 게 아니라 스퀘어로 눌러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눌러줄 때도 스퀘어. 스퀘어 누르고 여기 코너 살짝 생기잖아요. 그러면 부드럽게 정리.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서도 눌러줄 때 스퀘어로 먼저 한번 눌러주고 부드럽게 정리. 그래서 딱 눌렸을 때 깔끔한 느낌처럼 눌릴 수 있고,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스퀘어로. 다운펌 하는 느낌 살려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작업해주고 반대에서 작업. 스퀘어로 눌러준다는 느낌. 잡았어 이렇게. 그럼 라인 눌러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라인이 길어졌죠. 라인이 길어졌지. 그럼 라인 블렌딩을 여기서 해줄 건데, 라인 블렌딩 할 때는 보통은 클리퍼로 매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클리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블런트 가위로 해보는 게 더 좋아. 자, 라인 길이 보면서 요런데 이제 길이감이 긴 데에서 약간 이걸 촉이라 그러거든요. 촉 테크닉 써서 부드럽게 블렌딩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블런트로 자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거 가위 지금 참고로 슬라이싱 가위거든요. 밀려서 부드러운 느낌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블렌딩. 이거 클리퍼에 의존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클리퍼로 하면 단면이 좀 날카롭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블렌딩한 느낌들은 많이 안 살아요. 그래서 슬라이싱 가위로 이렇게 촉하면서 정리해주면 훨씬 깔끔하고 약간 그 부드러운 느낌으로 훨씬 더 잘 유지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이런 식으로 블렌딩해서 잘라주고, 지금 보면 여기 길이는 유지하고 여기 라인만 좀 더 깔끔하게 잘라주죠. 그럼 봤을 때 느낌 보여주면 가까이서 이런 느낌으로 클리퍼로 판 느낌 말고 부드럽게. 이래야 나중에 자랐을 때도 블렌딩이 예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해주고, 이런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둥근 느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좀 더 스퀘어한 느낌으로 잡아줄 때 마찬가지로 촉해주면서 길이를 많이 자르는 게 아니라 디자인한다는 느낌으로 잡아서, 여기도 가운데 조금 살짝 짧아졌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렇게 스퀘어한 느낌으로 길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머리도 라인이나 이런 거 어떻게 블렌딩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서 여기에서 블렌딩,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서 잡아줘요. 잡아줘. 그리고 나서 자, 윗머리는 저희 클리퍼하고 따로 잡을 거고,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저희가 이제 살롱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시저 오브 콤 느낌이거든요. 자, 시저 오브 콤 메인이었죠. 그러니까 크로체커 뭘로 해요? 클리퍼 오브 콤으로 했죠. 가로 테크닉, 세로 테크닉.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순서. 두 사이에서 들어가는 순서.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모양. 내가 이걸 만들 때 얼만큼 네모나게 만들까? 그리고 지금 보면 위에가 길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인터널 그라로 자르니까 실제로 두상에서 눌렀을 때 둥그러지지 않고 좀 더 네모내지죠. 근데 플랫 레이어로 자르면 둥그레져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앞만 이렇게 살려서 스퀘어한 느낌 만들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살려서 작업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순서 알려줘서 다시 리캡하면, 자, 시저 오브 콤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이드에서 가이드 먼저 잡았죠. 플라이터 번에서 가이드 잡아서 스퀘어 가이드 먼저 잡았고, 자, 콤 들어가서 가이드 보고 팔 쭉 편 상태에서 하나, 자, 잡아서 둘, 2번, 자, 3번, 자, 4번 작업했고, 안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숙여서 이렇게. 내가 움직일 필요 없어요. 고객이 움직여줘야 돼. 작업해서 스퀘어 작업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했으면 뒤로 와서 백에서 가이드 잡고, 자, 센터에서 가이드 하나, 자, 스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백사이드 연결했지. 백사이드 연결해서 연결해줬고, 시저 오브 콤 다 끝난 다음 뭐 했어? 클리퍼 오브 콤으로 튀어나온 요철 제거하고, 그 다음 뭐 했어? 드라이기로 눌러서 다운펌한 느낌 만들어서 헤어라인 어떻게 했어? 여기서 헤어라인 촉으로 블렌딩, 이렇게 초핑으로 블렌딩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을 훨씬 좋아해요. 클리퍼로 라인 따는 것보다. 왜냐면 클리퍼로 라인 따면 난 너무 그 깔끔한 느낌이 별로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취향껏 가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면으로 보여주면 봐봐요. 스퀘어. 결국엔 둥그러지지. 왜 둥그러져? 두상이 둥그니까.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 스퀘어.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 결국엔 둥그러지지. 왜? 두상이 둥그니까. 스퀘어.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 둥그러지지만 이걸 내가 라운드로 잘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운드로 잘랐으면 이 느낌이 없어지니까. 봐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돌렸을 때 보면 여기가 스퀘어니까 여기 길이가 이렇게 살잖아. 그치? 라운드면 이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가 헝한 느낌이 드는 게, 스퀘어로 안 자르고 라운드로 자르면 여기가 다 파먹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저 오브 컴 먼저 해서 눌러서 여기 촉까지 마무리할 거고, 그거 끝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테크닉으로 넘어가서 알려줄게요. 오버컷 어떻게 라인 블렌딩 하는지 알려줄게요. 순서 똑같아. 그리고 테크닉도 똑같아. 클리퍼 오브 콤 할 때 무조건 뭐야? 무조건 버티컬.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테크닉 써서 실제로 머리 자를 때 보면은 가이드 잡혀 있잖아. 근데 이 길이보다 더 짧게 자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가장 튀어나온 부분부터 진행해서 하나.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어라인 마찬가지로 모양 맞춰 둘. 자, 헤어라인 모양 맞춰서 셋. 이렇게 자르면 내가 헤어라인 남겨뒀던 길이보다 짧아지거든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스퀘어로 쭉 가서 스퀘어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헤어라인 모양 맞춰서 가야 돼. 헤어라인 모양 맞춰서 하나, 헤어라인 모양 맞춰서 둘, 헤어라인 모양 맞춰서 셋. 근데 그때 가이드 이거 보는 거지. 이거. 그럼 스퀘어로 잘랐고, 반대로 빗등이 가야 디렉션이 걸리잖아. 하나. 그럼 여기에서 밑에 길이 짧아지죠. 하나 잘리고 다시 들어가서 빗등 밑으로 들어가서 둘, 들어가서 셋, 넷 스퀘어로 다섯, 여섯 이렇게. 그러면 뒤에서 보면 면 되게 깔끔하게 된다. 클리퍼로 해주면 이렇게. 반대쪽에 비하면 갑자기 또 면이 많이 생겼지. 이게 클리퍼 오브 콤. 클리퍼 오브 콤 왜 하는 거야? 시저 오브 콤으로 자르는 것보다 더 짧게 자르고 싶을 때, 길게 자르고 싶을 때.
더 짧게 자르고 싶으면 클리퍼 오브컷.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하나 잘라주지. 헤어라인 둘. 이렇게 가면 안 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디렉션 바꿔서 빗등 바꿔서 진행하고 헤어라인 모양대로 셋, 넷, 다섯.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퀘어로 자 들어가서 하나, 스퀘어 둘, 스퀘어 셋, 스퀘어 넷, 스퀘어 다섯. 잡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편보다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더 직각적인 느낌으로 많이 살았지. 그리고 나서 백 진행할 때 백에서 숙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는데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두상이 여기 튀어나와서 다르거든. 그래서 밑에 라인 블렌딩 하고 싶을 때는 밑에 라인만 기준점 잡고 들어가서 하나, 자 들어와 스퀘어로 둘, 자 들어와 스퀘어로 셋, 들어와 스퀘어로 넷. 밑에 기장부터 먼저 줄여줘. 잡고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밑에 기장부터 먼저 줄여줘. 자 잡고 밑에 기장부터. 그리고 코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코너 블렌딩 할 때 마찬가지로 둥글게 라운드 들어가는 기법으로 둥글게 들어가면서 코너 정리. 근데 코너 정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취향이야. 자 잡고 여기도 코너 둥글게 정리하면서 자 가이드 맞춰서 잡아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면은 여기만 정리되고 여기는 정리 안 되잖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하고 여기서 더 블렌딩 하고 싶을 때 이제 사이드는 다운펌하고 백은 다운펌 안 할 때 블렌딩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테크닉을 쓸 건데 첫 번째는 노멀핸드. 노멀핸드는 뭐냐면 클리퍼 딱 된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 근데 그때 손목 안 쓰고 팔꿈치만 갖고 그대로 올라가는 게 노멀핸드. 노멀핸드. 스냅핸드는 뭐냐면 팔꿈치 고정된 상태에서 손목만 움직이는 게 스냅핸드. 노멀핸드, 스냅핸드.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블렌딩 하냐면 저 3mm 잡고서 노멀핸드로 스퀘어 들어갈 건데 들어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얘들아? 두상 위쪽까지 스퀘어 블렌딩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퀘어 블렌딩으로 둘. 스퀘어로 쭉 들어가서 블렌딩 해줘. 보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노멀핸드로 팔꿈치만 움직여서 블렌딩 하나. 그럼 잘렸잖아. 기장 잘렸고 길이 잘리기 시작하죠. 노멀핸드로 블렌딩해서 오고 블렌딩 끝났으면 스냅핸드. 그럼 스냅핸드에서 잡아주면 자 느낌 보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스퀘어 뒤에는 스퀘어 그리고 밑에는 라운드로 되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네이프 라인 쪽 블렌딩 하고 싶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멀핸드. 노멀핸드로 스퀘어로 블렌딩 해주고 스냅핸드로 연결. 스냅핸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잘리거든.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안 잘려 이 위에는. 근데 같이 올라가면 무조건 잘리는 거야. 그래서 노멀핸드로 블렌딩 해주고 연결할 때 스냅핸드 해서 연결. 근데 여기 스퀘어니까 여기 살짝 튀어나온 거 나오지. 이건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 지우면 안 돼. 이거를 지우는 기준은 나중에 모양을 보고 지워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노멀핸드 스퀘어로 들어가지 하고 스냅핸드로 연결. 연결해줘. 그리고 이거 위에 이제 코너 부분 제거하고 싶으면 여기서 또 따로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잡고서 여기서 이제 코너 부분 제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코너 제거. 이때도 한 번에 스퀘어 제거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라운드로 제거해 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제거해 줘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여기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부분 스퀘어로 제거. 해주면 여기에서 라인 블렌딩 되죠. 요철 보면서 요철 부분 제거해주고 블렌딩 하면 이게 그라듀에이션. 스냅핸드, 노멀핸드로 블렌딩.
해서 멀리서 보면은 음영감 생기죠. 음영감 생겨서 투블럭 테크닉 넣거나 드롭 테크닉 넣었을 때 사이드 다운펌하고 백 레이프 블렌딩 할 때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뒤에 짧게 잘라주시고 사이드 다운펌 할게요 하는 고객들. 그러면 순서대로 자르면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건 이제 길이가 많이 이렇게 짧으면 어떻게 하면 돼? 길이가 많이 짧으면 클리퍼 모컴으로 가이드 잡고 자르고 백에서 스냅핸드랑 노멀 핸드로 블렌딩 해주고 시저 모컴 할 필요 있어 없어? 이 길이로 바로 자른다고 하면 없지.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백이랑 전체적으로 한번 블렌딩 됐으면 이제 오버 쪽 자를 건데 오버 자를 때는 오늘은 텍스처 컷 요즘에 유행하는 느낌대로 자를 거거든요. 그러면 자 오일을 먼저 충분히 좀 사용해 줘야 돼. 왜냐면 텍스처를 못 보면 이 머리 자르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텍스처 먼저 오버 쪽으로 많이 잡아줘요. 텍스처 잡힐 수 있게 오일 충분히 사용해서 텍스처감 잡힐 수 있게 작업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텍스처 잡을 건지 생각하면서 자 잘라야 되거든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포인팅이랑 슬라이싱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모양 잡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일링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가운데만 살리고 양쪽에 떨어뜨릴 건지 뭐 이런 거 놓고서 봐야 되는데 취향대로 보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기본은 사이드 파트 잡아주고 사이드 파트 한 면을 잡아주고 약간 들어 올리면서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자 가르마 나눴어. 자 가르마 나눌 때 멘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르마 패턴인데 잘 봐봐요. 자 첫 번째 가르마는 자 인에서 아웃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 인에서 아웃으로 그러면 인 아웃이지. 그럼 이렇게 나눠서 들어보면 뒷두상은 작아지고 앞에 두상은 넓어지거든요. 이렇게 그쵸? 근데 반대로 아웃에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자 떨어졌을 때 이런 느낌으로 사이드 파트 잡히면 자 어때요? 뒷두상 넓어지고 앞에가 좁아지죠. 두상 보고 해야 돼요. 두상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거나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서 아웃으로 갈 건지 인으로 갈 건지 봐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발은 지금 보면 두상이 작아 커? 작지?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너무 작아지면 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에서 아웃으로 나눠서 킵 해줘요. 느낌에 따라 되게 다르지. 이 느낌이랑 여기에서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랑 비교 차이해서 이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보여줘야 돼. 어떤 느낌으로 해야지 이쁜지. 난 아웃에서 인인 것 같아서 아웃 인 잡고 자 잡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팅으로 테크닉 들어가면서 작업할 건데 자 엘리베이션 각도는 플랫 레이어 이상 들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 잘랐을 때 컨벡스처럼 이렇게 들어 자르는 건 없어. 왜? 그러면 어떻게 돼? 동그라지겠지. 이렇게 잡아야 어떻게 돼? 네모내지겠지. 그럼 플랫 레이어를 잡고 자 엔드 포인팅 해요. 근데 엔드 포인팅 할 때 방법 알려주면 잘 봐봐봐. 이거 잘 봐봐봐 얘들아. 진짜 꼭 잘 봐야 돼. 알았지? 잘 볼 자신 있지? 자 잡은 상태에서 루트온도콤에서 나온 상태에서 자 결방향대로 이렇게 포인팅 들어가면 길이 잘려 안 잘려? 근데 대신에 뾰족해지지. 근데 결에서 약간 15도 각도로 이렇게 자르면 잘려 안 잘려? 잘리지. 그러면 뭐가 더 뾰족해질까? 결대로 자르는 거. 길이를 자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약간 15도 정도 틀어서 잘라줘야 길이가 잘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길이를 자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길이 좀 긴데 이거 잘라야겠는데 라고 하면 잡은 상태에서 15도에서 30도 각도까지 옆으로 포인팅을 해서 길이를 잘라줘. 근데 이거 길이 잘랐는데 이번에는 좀 뾰족해져야 돼 했을 때는 결감 그대로 들어가서 작업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때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포인팅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가위다리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렇게 닫았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잖아. 그럼 이렇게 자르면 윗면이 잘릴 것 같아? 아랫면이 잘릴 것 같아? 이렇게 잘리면? 윗면이 잘려. 왜? 작두치기니까. 작두 자를 때 밑에 날도 있지만 받쳐주는 거지. 잘리는 건 위에서 내려치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머리 자를 때도 여기 서 있는 포지션에서 잡혀서 이렇게 잘라요. 위에가 잘리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거꾸로 잘라서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치면 아래 머리가 잘려서 파먹어.
그래서 바디 포지션 잡아야 되고, 그럼 길이 잡으면서 텍스처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 정도의 느낌 나올 수 있도록 커트하고, 길이 자를 때는 사선 커트하고, 질감 처리할 때는 결대로 잘라주고 해서 뾰족한 느낌, 최대한 뾰족한 느낌대로 만들어줘. 자, 뾰족한 느낌 만들어주고, 여기부터 먼저 만들었어. 그럼 사이드 파트 나올 때 알지? 자, 가르마가 긴 쪽보다 가르마가 짧은 쪽의 길이가 짧아야 돼, 길어야 돼? 같은 느낌으로 떨어지고 싶어. 그러면 가르마가 짧은 쪽이랑 가르마가 긴 쪽이 같은 길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더 길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 파트일 때 중요한 거는, 남자 머리 자를 때 중요한 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센터 파트일 땐 같이 잘라야 되지만 사이드 파트일 땐 여기가 더 짧아서 들었을 때 이렇게 디스커넥션 돼야 되는 거야. 얘랑 얘랑. 커넥션 되면 일단 여기가 더 길어지는 거야. 그럼 길이 하나 잡았고, 길이 하나 잡은 상태에서 이제 반대편 사이드 자르잖아. 자, 반대편 사이드 잘랐을 때 마찬가지로 길이를 자를 건지 질감 처리할 건지 생각을 해. 그럼 들어 올렸을 때 지금 가이드보다 길어졌잖아. 그럼 사선으로 포인팅해서 길이 조정해주고, 다시 잡은 상태에서 길어졌잖아. 사선으로 포인팅해서 길이 조정해주고, 자, 위에서 이제 질감 처리 들어가고 싶으면 잡은 상태에서 가위 각도 조절해서 질감 처리. 다시 가위 각도 조절해서 질감 처리. 다시 가위 각도 조절해서 질감 처리. 섞어주면서 어떻게 자를지 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짧은 거랑 긴 거랑 텍스처가 지금 같아, 달라? 다르지. 여기 밑에는 짧아져 있고 얘 길어져 있잖아. 이렇게 길어져 있는 부분들을 둬야 나중에 스타일링해서 이렇게 뽑았을 때 뾰족뾰족해진다. 요즘 유행하는 멘즈 느낌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 잡혔을 때 지금 사이드 잘랐고, 그 다음에 어디 잘라? 백. 사이드 어떻게? 백. 그럼 백도 마찬가지로 스퀘어로 잡아준 상태에서 뾰족해질 수 있는 부분들 잡아서 체크해서 커트. 다시 잡고 뾰족해질 수 있는 부분들 잡아서 체크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컨벡스로 든다, 안 든다? 안 된다. 플랫 레이어까지만 들어서 잡아준다. 이렇게 텍스처 체크 해주고, 자, 정면으로 와.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앞머리 느낌 자르면서 텍스처 봐야 되거든. 자, 앞머리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 들었을 때 길이 체크, 떨어지는 부분 체크. 그러면 내가 자르는 방법 어떻게 자르냐면, 여기 가마부터 삼각형을 만들어. 이렇게 가마부터 삼각형 이렇게 만들면 떨어지는 부분 킵되고 들어 올리는 부분 따로 잘리게 되거든. 이렇게. 그럼 들린 상태에서 잘 봐봐봐. 자, 엘리베이션 들어서 자르면 밑에 길어지는 대신에 위엔 짧아지겠지. 엘리베이션 다운하면 앞에가 짧아지고 위에가 어떻게 돼? 길어지지. 그러면 텍스처 자연스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많이 내려. 많이 내린 상태에서 길이 먼저 머리 세울 수 있는 길이로 잘라줘. 포인팅으로 먼저 잘랐어.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줘. 엘리베이션 줘서 포인팅 들어가고, 다시 엘리베이션 줘. 엘리베이션 줘서 뾰족하게. 이렇게 자르면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서 잡았을 때 이렇게 텍스처가 뾰족뾰족하게 올라오거든. 근데 여기에서 한 번에 들어서 이렇게 길이 조정하잖아. 그럼 떨어졌을 때랑 길어져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서 삼각형 모양 잡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운해서 포인팅 할 때 사선 각도 잡고 길이 먼저 잘라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엘리베이션 살짝 컨벡스로 주고 길이 자르면서 뾰족하게 살짝 만들려고 한 15도 정도 각도로 포인팅 해줘. 마지막에 들어 올려서 여기는 잘리면 안 돼. 이거 잘리면 아저씨 머리 되거든. 여기는 뾰족해져야 되니까 여기는 질감만 보고 잘라줘.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느낌 살아서 이런 느낌이 떨어져. 그럼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작업하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질감 처리 보면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밀어줘. 뾰족한 느낌 들 수 있도록. 뾰족한 느낌 들어서 떨어질 수 있게 잡고서 다시 보고, 본 상태에서 뾰족해져야 되는데 무겁네, 무거운 부분이 어디지 찾아주면서 뾰족해지지 않게 질감 처리로 밀어줘. 이렇게 뾰족. 레자 써도 되고 티닝 써도 되는데 뾰족한 느낌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밀어줘서 뾰족하게 뾰족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스타일링 할 건데, 저 스타일링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할 거거든. 자, 잘 봐봐 얘들아. 뒤에 머리 스타일링 해줄 때는 이걸 이니로 막 이렇게 늘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잘 봐봐. 잡은 상태에서 두상 윗부분 여기를 가마 쪽으로 두지 말고 센터 포인트, 요 잡은 상태에서 바람을 이렇게 밀어줘. 그때 여기를 받쳐줘. 이렇게 받쳐줘. 하나 둘 이렇게 여기를 받쳐준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하면 여기가 평평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줘. 그리고 뒤로 모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텍스처가 생길 수 있게 위로 이렇게 위로 말려주면 돼.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정면에 놓고 봤을 때 놓아진 상태에서 옆으로 펼쳐줘. 옆으로 펼쳐주고 그 다음에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눌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앞머리 들어가서 작업됐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를 받쳐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밀어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 보통은 이렇게 살리려고 많이 하잖아. 그게 아니라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받쳐준 상태에서 바람을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까지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 모양대로 이렇게 살려주거든. 그럼 그 상태에서 앞뒤 텍스처 떨어지는 부분들 체크하고 만져. 최대한 머리를 그럴 때 손끝으로 약간 우기면서 만져지면 이렇게 텍스처 많이 살아올려가지고. 최대한 만져주고 만져줘. 그리고 에센스. 요즘에는 왁스를 거의 안 쓰거든. 그래서 잡았을 때 에센스로 다시 한번 펴줘. 펴주면서 잡아주고, 이때 스타일링 할 때 팁 알려주면, 스타일링 무조건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눈높이에 맞게끔. 왜냐면 눈높이로 봐야 예쁘거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옆에서 봤을 때 밸런스를 거울로 보고 맞춰줘야 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지 말고 거울로 보면서 어떤 텍스처감으로 이 위에를 평평하게 잡고 전체적으로 라인 잡아줘야 어떻게 해야 예쁠까. 잡아주고 놓고 봤을 때 백 부분 먼저 잡아주고 뒤에 스프레이 뿌릴 때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그 사이드에서도 머리 펴주고 이 앞머리 깐지가 중요해서 앞머리 깐지는 여러분들이 주는 느낌이 진짜 중요하거든. 스퀘어한 느낌. 코 풀고 싶어. 스퀘어한 느낌 잡아야 둥그러져도 생각보다 덜 둥그러지는 거거든. 그리고 두상 위쪽의 느낌 봤을 때
가마 라인이 센터에서 가깝잖아. 그치? 근데 그래야 뒷두상이 많이 살아 보인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뒤에 짧게 가서 이런 느낌으로 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뒤가 짧아지겠지. 그러면 이 가마의 위치는 뭐에 위에 이동하는 거야? 고객 두상 보고 두상이 너무 납작해. 그럼 어디로 와? 앞으로 가야 돼. 두상이 너무 이뻐. 그럼 어떡해? 그냥 그거 살려서 해도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타일링 잡고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더 가볍게 만들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정도가 고객들이 수용하는 느낌이라고 보거든. 뭐 슬라이싱을 하거나 테이퍼링을 하거나 혹은 그 레자를 이용해서 더 텍스처 많이 넣어도 돼. 그리고 뭐 약간 프리즈하게 더 만들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고객이 납득하는 선에서 그냥 손질하기 쉬운 정도까지만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 있지? 뭐 해야 돼?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 클리퍼 오브 코머로 가이드보다 밑에 더 짧게 잘랐지. 사이드 더 짧게 잘랐고 방법은 똑같고 백에서 밑에 길이 더 줄여준 다음에 노멀핸드랑 스냅핸드로 라인 어떻게 했어? 블렌딩 해줬지. 라인 블렌딩 해줬지. 그리고 여기까지 블렌딩 끝났으면 어떻게 했어? 위에 들어와서 포인팅으로 포인팅 각도 조절하면서 같은 결로 들어가면 뾰족해지는 거고 15도 꺾으면 길이 잘리면서 뾰족해지는 거고 30도 정도 꺾으면 길이 아예 잘려서 뾰족해지진 않고 해서 전체적으로 텍스처 만들어 잡혔을 때 약간 스타일링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딱 그라로 자르면 이렇게 그라로 자르면 이렇게 돼.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플랫 레이어로 자르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둥그레져서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느낌이 왜 그라를 살려서 해야 되는지도 이해하면 되게 좋아. 그리고 아까 여기 짧게 잘랐고 여기 같은 길이로 잘랐는데 길이 보면 지금 맞아 안 맞아? 맞지? 가르마가 짧은 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는 더 짧아져야 된다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스타일링 들어가서 질감 처리랑 마무리까지 하면 돼요. 그럼 진행해봐요. 화이팅. 화이팅. 진행해봐요. 진행해봐요.